대학교 김병규라고 합니다. 현재 진영형 비전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근본 기술 상담회에 참여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유한 기술이 필드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 연구실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인공지능 기반 감성정보 추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감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추출하는지를 설명드리고 실제 적용 사례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감성이라는 이야기는 감정과 실제 인텔리전스, 즉 지성이죠.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거고, 감정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보통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이나 그다음에 심리학,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문화적인 측면 또는 시대적인 측면 여러 가지들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실제로 그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느낌이라고 하죠.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이제 행동 양식도 이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이 돼서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 기술과 결합이 돼서 지금 현재로는 사실 사람을 이해하는 양방향 이제 소셜 로봇을 디자인하는 게 사실 최종적인 이제 목표가 되죠. 실제로는. 그다음에 인텔리전스라는 건 이제 지성이라는 얘기인데, 지성은 뭐냐면 이제 knowledge를 저장하고 나중에 그 필요할 때 내가 그 knowledge를 잘 추론해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을 이제 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반응을 받게 되면 그 반응에 대한 적절한 상태를 인지하고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또는 주위 환경에 이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모션과 이제 인텔리전스가 합쳐진 게 감성인데요. 이 감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인지하고 그걸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걸 잘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수성이 예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상대방의 또는 주위의 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감수성이 예민하다 또는 high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감성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 연민 또는 뭐 동기부여, 그 다음에 자기 절제,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되죠.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 또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실제 내가 어떤 산업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효과 측면에서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마음에 맞는 내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는 그에 대한 리스폰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성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감정 정보는 어떻게 추출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심리학 쪽에서 많이 사용해온 그런 이제 감정의 어떤 카테고리를 사실 여기서 기술 쪽에서도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는 여기 보시면 제일 한쪽 원, 가장 강한 감정의 상태, 그것이 그 다음 레이어로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감정의 상태가 약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엑스터시를 보시면 엑스터시, 조이, 세레니티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고, 약해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강해지는 감정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이 감정이 이제 사실 아주 강해지면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에서는 대부분 다 이 두 번째 계층, joy, anticipations, anger, disgust, sadness, surprise, fear, trust, neutral, 아무 무표정, 표정이 없는 것도 이제 사실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고, emotional intelligence, 즉 감성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감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리스판스를 이제 주는 그 감성 정보를 추출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전부 우리의 뇌에서 다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리스판스까지를 하나의 어떤 루프로 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은 주로 이쪽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센싱 쪽을 좀 인식하는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싱 하는 데는 사람의 여기 오감과 함께 최근에는 브레인 시그널 쪽을 해석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텍스트 쪽에서도 내가 SNS를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의 대화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 감정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추출하는 그런 누구라기도 제 연구실에서는 주로 비주얼 쪽과 라이팅, 텍스트, 즉 NLP를 통해서 실제 감정을 추출하는 연구를 주로 이제 했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쪽은 FER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FER. 그래서 이제 facial expression, 사람의 표정에서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실 기쁘다, 뭐 무섭다 아니면 뭐 슬프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얼굴 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 추출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도 그런 연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한 첫 번째 기술은 실제로 멀티레이트 피처, 즉 비디오 인풋으로 들어올 때에 사람의 얼굴 동영상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 프레임 레이트를 서로 다르게 해서 그 각각 다른 템포럴한 피처들을 스페셜한 피처와 결합해서 3D 네트워크에 각각의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퓨전을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점은 프레임 레이트와 여기 각각의 레이트에 따라서 디자인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CNN 3D 네트워크인데요. 3D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뎁스가 달라지고 뎁스가 깊어질수록 프레임 레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프레임 레이트가 깊어지더라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허로 추론해서 식별기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텐션, 최근에 이제 어텐션 모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어텐션 모드를 추출된 피처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해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FER 시스템을 저희가 특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구조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인 클래시파이어가 있고요. 위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서브 클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두 개를 이제 연동해서 우리가 최종 식별을 하도록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제 메인 클래시파이어에서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했을 때 오류가 날 거단 말이죠. 그 오류를 분류를 해보니까 탑1으로 내가 에러를 냈는데 정답이 탑2에 두 번째 확률 값으로 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60% 이상이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탑2 그러니까 탑1과 탑2가 에러가 났을 때 탑1이 에러가 났을 때 탑2 페어를 가지고 다시 재분류할 수 있도록 서버 분류기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재학습을 시키는 거죠. 여기. 이제 기존에 있는 이미지 그냥 어피런스 즉 외관상의 피처 말고 랜드마크라는 근육의 중요한 부분들을 마크로 써가지고 실제 인식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 두 개의 오류와 정답이 섞여있는 두 페어를 여기 집어해가지고 정답으로 재분류하도록 다시 강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를 퓨전해서 이제 결론을 내니까 적어도 3%, 뭐 2%, 3%가 식별률이 좋아지더라 하는 구조를 가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리턴 텍스트 쪽에서의 어떤 감정 식별 기술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나 소설이나 여러 가지 뭐 채팅, SNS 채팅을 보시면 이제 대화자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에 그때에 주고받는 상태를 가지고 이게 조이냐, 서프라이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할 수 있도록 학습을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GCN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요 사람 자체의 질문 자체에서도 뭔가 대답이나 질문 자체에서 감정이 실려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감정도 우리가 좀 특징으로 강조해서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겠다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기존의 방법은 요 대화의 관계를 가지고 이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요 자체에서의 감정 정보도 좀 뽑아내고 대화 사이에서의 화자와 화자 사이에서의 어떤 감정 정보도 같이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여기 인트라 어트런스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이 없고 바로 대화체가 들어가면 인터 트랜스 피처 익스트랙션 GCN을 써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레저넷 기반으로 인트라 트랜스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을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 트랜스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도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by LSTM 구조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피처를 더 강조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어떤 관계성에 의한 감정 피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여기 GCN 마지막 쪽에 사용할 때 로스 펑션을 저희가 모디피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일 때 여기 보시면 자기 자신일 때 여기 노드 그래프가 사실은 기존 방법에 없습니다. 근데 이 노드 자기 자신일 때도 사실 웨이트를 좀 줘가지고 자기 자신일 때는 그 상태, 감정 상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상당히 올렸고요. 뭐 공개된 데이터셋으로 했을 때 많게는 뭐 4, 5%, 적게는 뭐 거의 비슷하거나 뭐 1% 수준으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응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HCI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보시면 표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감정을 기본적으로 추출해서 메타버스에 입히는 내 캐릭터에 이제 내 감정도 같이 이제 인터랙션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기술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로봇 쪽, 쪽도 마찬가지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에서 만든 이제 옷인데 여기 보면 눈을 가지고 상대방과 인터랙션 할 때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놨습니다. 당연히 이 커스터머의 감정, 얼굴 상태를 보면서 좀 감정 상태를 보고 같이 눈으로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에펙티브라는 회사에서 자동차 보시면 내부에서 탑승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표정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실제로 그 서비스를 실제 상용화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뭐 NBSO 그 다음에 iMotion 같은 데도 실제 페이셜 코딩, 즉 익스프레션이나 아니면 페이스 레코니션 쪽을 써가지고 실제로 감정 서비스, 감정에 대한 서비스들을 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제 실제 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물리치료 같은 어떤 케어를 받고 있을 때 그때의 현재의 어떤 치료가 좋은 적절한지 아닌지를 환자의 이제 표정을 보고 많이 이제 측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치료 방법들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재활 우리 학생들 운동을 하고 났을 때 또는 놀이를 하고 났을 때 실제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보려고 감정을 이렇게 분류한 국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딥러닝이라는 걸 쓴 게 아니라 그런 마크 같은 걸 줘가지고 그 마크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실제로 표정이 훨씬 더 밝아졌다 아니면 학생들의 재활 치료 효과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자동화 다 돼서 사실 딥러닝을 적용하면 아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텍스트 기반의 어프로치들은 요즘 이북이 이제 유행이고 뭐 최근에는 또 오디오북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이북 같은 데서 사실 책을 검색할 때 시멘틱 검색 같은 거 할 때 감정 정보, 내용 기반으로 인물 또는 인물 사이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구글에서 제가 그냥 이런 늑갈 배경으로 사랑하는 두 연인 이야기 책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전혀 뭐 다이소몰, 악동 뮤지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멘틱 그 서치라는 검색이라는 문맥 기반의 어떤 검색이라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런 요소들을
텍스트에서 뽑아내고 추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기술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SNS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사용자 이제 감정을 추출해서 그걸로 실제 마케팅의 효과를 어느 정도 측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개인정보라는 대화 자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획득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감정 정보를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 또는 여러 사람이 그룹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판단했을 때 현재 제품이 충분히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디지털 샤이니지 업계에서 디지털 광고판, 대형 광고판을 운영을 하는데 광고주들의 이제 요구가 실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5천만 원 주고 1분을 지금 광고하는데 그게 5천만 원치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디지털 샤이니지 시스템에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한 게 이모션 베이스드 미디어 임프레션이라고 해서 실제 광고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시선에 머무는 정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방향, 어떤 광고의 내용을 좀 더 컨텐츠로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충분히 가능한 이제 기술이라고 해서 그렇게 디자인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난리지를 저장하고 실제 이제 광고주들한테 이제 특정한 그 광고 시간대를 이제 경매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디자인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요구가 많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시선이 머물렀을 때 그게 구매 욕구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또 다른 이제 또 감정, 사람의 생각 상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또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또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광고에 대한 미디어로 광고를 했을 때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어떤 기술적 검증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브로그를 이제 하나 더 소개를 드릴 저희 연구실 기술은 최근에 UHD 영상들이 이제 그 UHD TV들이 나오고 방송이 시작되면서 UHD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 압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인코드 HDR 영상이라고 하는 비트를 8비트를 쓰다가 지금은 10비트, 12비트를 쓰면서 컬러 뎁스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레인지가 넓어지고 해서. 근데 이제 인코딩을 했다가 네트워크 문제로 인코딩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디바이스를 받아서 디코딩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디코딩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얼룩이지더라고요. 초록색으로 좀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컬러 얼룩이 생긴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이고 이제 압축해서 디코딩한 건데 이런 컬러 얼룩이 생기는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디자인한 거고 결국에는 이 부분을 화질을 좀 높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해결을 해보자 해서 디자인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daptive Quantization Based on CU라고 해서 압축해서 이 블락 단위로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는데 그 블락 단위로 화질을 좀 높게끔 다르게 디자인을 해보자 하는 개념으로 접근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론적으로 모델링 한 것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댑티브하게 QP를 옵셋을 줘가지고 세팅을 하니까 실제 결과를 보시면 이게 지금 기존의 방법이고요. 이게 저희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제안한 방법 보시면 여기 이쪽에 이제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이런 실루엣들이 많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컬러 왜곡이 생기는데 이 부분 많이 없어지고 여기도 이런 부분들 그렇죠? 푸르게 나타나는 부분들 없어지고 여기에 지금 살색으로 나타나는데 거기 다 없어졌죠. 깔끔하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얼룩들 그죠? 여기 얼룩들이 깔끔하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 사실 영상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아티팩트가 눈을 이제 되게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이제 공식적인 어떤 측정 값으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본 게 있습니다. 이게 원본이 되고요. 그리고 이 원본을 가지고 실제로 기존의 방법을 했을 때 이게 제한된 방법을 했을 때인데 빨간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화질이 안 좋은 겁니다. 컬러 왜곡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저희 방법을 비교해 보시면 빨간색들이 거의 뭐 많이 없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여기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컬러 왜곡이 해소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 혹시 기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연락처를 알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 보여드렸던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희
산학협력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